화면을 띄워놔야, 너 소리가 나온지 보지. 그래서 복소수 부분은 저번에 그래도 같이 한번 봤으니까, 여기 뒤쪽에, 그 내신 고증이 뒤쪽에, 그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하고, 뒤에 몇 문제 좀 더 살펴보고, 맞나? 오늘 좀 마무리를 해봐야겠네. 숙제도 좀 많이 내면 부담스럽겠죠? 소율이도 거의 한 일주일 여행 갔나고 들었는데, 그때. 부럽다, 하자. 오늘 오전에 비행기 타고 갔대요. 재밌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복소수까지, 음수의 제곱근까지 봤으니까,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본 건데, 1차 방정식에서는 달라질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중학교 때 방식 그대로인데,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A가 0이 아니라면 그때 그는 A분의 B로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A가 0이라면 그때 X는 뭐야? 이제 갈라진다 이거죠. B까지 0이면은 실수 전체. 저렇게 표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쓰자. A가 0일 때 B도 0이면 X는 모든 실수 전체가 근이 되는 거고, A가 0일 때 B가 아니라면 0X는 3, 뭐 이런 숫자다? 그러면 해가 없겠죠. 해가 없음. 요럴 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절대값이 주어지면 항상 범위를 나누어서 푼다는 거. 요 정도가 일단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게 되는 1차 방정식. 가끔 나오게 되면 절대값이 달려 나옵니다. 보통 그냥은 안 나와요. 그냥 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한테. 그지? 잘 안 나오고, 절대값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자. 2차 방정식.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1차 방정식은 원래 A가 0이면 안 되거든. 근데 그냥 저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 AX, B가 있고, 2차 방정식보다는 확실히 A가 0이 아니다를 달고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2차라는 언급을 안 할 때는 있어. A가 0일 때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경우들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A가 0이면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그냥 X는 알파, 베타 찾아주면 되겠는데, 잘 안 되면 그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주면 ax 제곱 더하기 bx가 마이너스 c다. 양변을 a로 나누면서 우리 양변에 절반의 제곱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해주기로 해. 그럼 네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고, 너는 통분의 결과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따라서 x는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를 씌울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는데, 여기서 a가 양수였다 치면 쌤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양변을 나는 음수였다 치면, 음수면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였다 치면 네가 2a가 될 겁니다. 어차피 a가 음수든 양수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쌓여져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고, 이 양이 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자주 보던 식이 등장한다. 그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푼다가 기본인데, 이거를 할 때마다 이게 바꾸려고 하니까 좀 일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외우자고. 근의 공식이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고, 중3 때 요까지 이미 다 다뤄갔다.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추가로 언급하자면, 같은 식인데 네가 2b-였다면 여기에 똑같이 근의 공식 여기 썼을 때 원래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c인데, b 자리에 2b-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제곱한 결과 2가 약분될 수도 있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 짝수근의 공식 내지는 뭐 반근의 공식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루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너, 그리고 너로 따졌으면 네가 양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죠. 네가 양수면 오케이란 얘기야.
분모는 양수니까 항상 위에 있는 네가 양수면 전체 양수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근데 네가 음수면 제곱에서 음수네? 그럼 이제 복수수, 허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근의 맞나? 종류를 판단해주는 식이다 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근의 공식에서 제곱근 안에 있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은 양수라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고요. 판별식 0이라면 우리가 이제 중근이라 표현하죠.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어쨌든 두 개긴 두 개예요. 한 개는 아니다. 1차식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 그래서 한 개는 아니고 두 개인데 두 개는 두 개인데 대신 중근이어야 된다는 거고,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되겠죠. 중학교 때는 너 없음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 이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하고 다룬다 이거지. 별 내용은 아니다, 그지? 사실 여기서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죠. 중근도 실근이니까요. 참고로 이 모든 건 A, B, C가 개수가 실수였을 때 하는 건데, 현재 교육과정상 개수가 실수 말고는 안 나옵니다. 허수는 다루지 않아요. 일단 뭐 신경을 크게 쓸 건 없고, 실근을 가질 조건, 이거는 정말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방정식에서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교점이 있느니 없느니 할 때도 쓰고. 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문제 풀다 막혔다, 수학상에서 문제 풀다 막혔는데 여기서 뭐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하면 판별식이 알겠지. 잘 모를 땐 판별식이 알겠지.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 일단 하면은 뭐가 돼도 범위가 나오거나 뭐가 돼도 뭐가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활용되는지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좀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중요하다.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말고 뒤쪽에 특히 방정식 풀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2차 방정식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항상 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이 근을 실근이든 허근이든 구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이 근 하나는 저 플러스 머시기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머시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많이 뭔가를 쓴다고 하지. 조건처럼 또 많이 주어지고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은 알파, 베타고요. 개수는 A, B, C였습니다.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겠습니다. 이때 두 근의 차이는 너를 제곱한 게 합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 차이니까 플러스 루트 머식에서 마이너스 루트 머식 빼면 2배 루트 머식이겠지. 근데 2A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A가 없어. 2가 약분될 테니까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시다. 이렇게 외워둬도 나쁘진 않겠네요. 근데 이때 A가 음수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 절대값이라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쨌든 항상 양수인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선생님, 두 근의 차가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아니, 음수는 안 나온다니까? 제곱에서 양수 나올 거예요. 선생님, 두 근의 차이가 허근이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는 실수해서 있을 수가 없어. 알겠어? 둘이 뺐는데 허근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런 유형이 낼 수는 없겠죠. 둘이 빼서 허근이 어떻게 안 돼? 될 수도 있지, 세상에. 그럴 수도 있고, 허수근 두 개면 뺐을 때 음수 나올 수도 있지. 복수수 허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제가 지켜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수여도 사실 계산에 큰 문제는 없는 게 너 그냥 써서 그냥 계산해도 돼. 왜냐하면 근과 기술 관계 증명 자체는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거나 내지는 근의 공식 써서 구한 근 두 개를 진짜 더하고 곱하고 때 뺀 거거든요. 근데 근의 공식은 개수가 허수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쩔어요. 안 되는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그리고 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너를 인수분해한 결과이기도 하죠. 근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사실 아까 방금 얘기를 하기를 너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한다? 그냥 저기 있는 근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하고 빼고 곱한 거다 이렇게 증명을 했지만, 실제로 너를 전개한 게 너지롱 해서 증명해도 깔끔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또 간단하게 약식 전개한 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알파 베타 이즈 제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두근의 합과 곱으로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준 모양이거든요. 합과 곱으로서. 이게 있는데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냐? 그 다음에 왜 A를 앞에다 따로 곱하느냐 하면은, 따로 곱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사실. 자, 위에 것처럼 해서 그냥 두근 빼서 전개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1 플러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일 때는 조금 불편하잖아, 전개하기가. 그래서 합은 2라고 하고, 곱은 1 빼기 5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하기가 한결 편하겠죠. 이때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다 하면 전체 3배 해주시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뜬금없이 앞에 있는 x제곱에만 3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맞지? 왜냐면 3x제곱이 되면 두분의 합이 3분의 2가 돼버리잖아. 그럼 안 되지. 다 같이 3배 해주는 거고. 사실 얘도 뭐 그냥 쓰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개. 이걸 왜 못해? 못할 뻔했다 방금. 자, 이걸 왜 못해? 합차 공식 쓰면 되는데.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합 구해놓고 곱 구해놓고 식을 작성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 정도까지가 사실 여기 있는 2차 방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사실 고등학교에서 좀 비중 있게 나온다 치면은 거진 100%인데 판별식 달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물어볼 일은 거의 없고요. 근각에서의 관계도 사실 난이도를 좀 있게 내고 싶다 하면은 단순히 그냥 계산 좀 해봐라 수준이 아니라 조건처럼 보통 주어집니다. 조건처럼. 그거에 대한 것만 좀 살펴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그 복소수는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중요한 거 2개 정도랑,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 또 C단계 풀 때 비슷한 거 있었으니까, 그거랑, 뒤에 2차 방식 문제를 좀 볼 건데,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데 안 해야지. 자, 할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쳤어요? 안 미쳤습니다. 네. 이건 좋네. 계산해주고 싶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와, 진짜 뭐지? 뭐 탁 찍혀가지고 풀 게 없네. 요건 하나 해야겠다. 316번. 역시나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계산이야 할 수 있다 치고 복소수의 기본적인 뭐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순환성을 이용한다. 무조건이야. 순환이야. 복소수 난이도 고난도다? 순환이야. 이걸 안 낸다? 학교선생님이 머리가 나간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모인가? 어떻게 순환 문제를 안 낼 수가 있지? 그럴 순 없어. 반드시 순환하게 됩니다. Z와 N제곱, W의 N제곱이 같아지는 N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Z랑 N이 W도 언젠간 순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언제 순환한지를 구해주는 거야. 바로 제곱해봐도 되고요. 유리화하면서 제곱해봐도 되고. 저는 그냥 이번에는 바로 제곱해볼게. 마이너스 2i분의 2가 됩니다.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유리화하면 되죠. i죠. 개꿀.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오늘부터 8번 하면 1 된다. 됐어. 이제 어떻게 순환하는지는 알았어. 오메가 C는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심플하게 한번 제곱 때려볼게요. 1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3i네. 이 새끼에서 많이 본 새끼인데 오메가죠? 그 세제곱하면 1 되는 친구입니다. 제곱이 세제곱하면 이게 6제곱하면 1. 몰랐다 치자. 아니 이젠 좀 알아야 되지 않냐. 너무하네. 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걸. 자,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숫자였잖아. 그래도 몰랐다 치고 1 마이너스 뭐시여 이거 플러스지. 플러스 3이네. 그래서 너가 갑자기 왜 1이 돼? 세제곱만에 1이 돼? 맞네. 처음부터 그런 모양이었네. 세제곱만에 1이었네 이거. 나 두 번째 되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오메가였네요. 재미없다? 그지? 그래서 너는 3번 만에 1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자, 중간 과정에서 같을 수인지 한 번만 훑어주시면 돼요. 근데
해도 안 했죠. 루트 2분의 뭐식인 친구랑 2분의 뭐식인 친구 어떻게 같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같아질 거면 마이너스 1로서 같이 같아지. 근데 넌 마이너스 1도 없어. 애초에 3번만에 순환하거든. 만약에 얘가 6번에 1이고 3번에 마이너스 1이어서 혹시 또 모르잖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둘이 같아지는 방법은 1일 때 말고는 없어요. 따라서 n이 8의 배수면서, 그럼 8의 배수일 때마다 1이겠죠. and 3의 배수이기도 해야겠네. 따라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 공배수는 24니까 24라는 값이 될 때 우리 둘 다 1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순환성이에요. 야, 이거는 하나 또 해봐야지. 예, 이거는 애들이 속기 많이 쉽다. 321번 해보고 이제 2차 방식 좀 풀어볼 건데. 쌤, 뭐 별거 아닌데. 둘이 더해서는 마이너스 2분의 21이야. 둘이 곱해서는 3이야. 뭐 별거 아닌데. 뭐지 이게? 얘 둘 다 음수라는 소리죠? x와 3i 모두 음수. 왜? 둘이 곱해서 합이 음수인데 3xy는 3, xy는 3xy는 9, xy의 곱이 x랑 3y의 곱이 양수였으니까 둘 다 음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루트 x분의 3i 더하기 루트 x분의 3i 3i분의 x구나. 앞에 거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빙글빙글 돌 손뼉을 치면서 헤이 노래를. 자, 노래는 왜 부릅니까? 3i분의 x. 에이 선생님, 어차피 3i분의 x나 x분의 3i나 어차피 양수인데 그냥 정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통분을 하던지 아니면은 일단 제곱을 해서 계산해 놓고 그 값이 얼마다? 다시 루트 씌우면 넣어도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저는 뭐 심플하게 통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할 거면 분모 분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음수였으니까 나눌 거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누셔야 돼. 이거 좀 많이 좀 귀찮으니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 붙일 건데 마이너스 일단 붙였다 치고 루트 3i에다가 루트 x도 곱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 x에다가 루트 x 곱할 거죠. 그 다음에 루트 3i에다가 루트 3i 곱할 거죠. 싸그리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헷갈려 진짜. 맞잖아. 헷갈리지 않아? 안 헷갈리면 말고요. 너도 음수가 너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3i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너도 x 둘 다 음수잖아. 제곱이긴 한데 마이너스 붙은 x여야 되고 너도 마이너스 3i여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i에 밑에 있는 건 루트 3xy니까 xy 3 넣으면 루트 9, 3이고요. 너는 마이너스 21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7이 되는 것입니다. 쌉 그지 같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나쁘진 않고 그냥 제곱을 해도 괜찮아요. 이 값을 그냥 잠깐 k라 놓고 k 제곱은 너 제곱하면 되잖아. 근데 제곱할 때도 주의해야 돼. 얘는 양수거든. 그래서 막 자유롭게 전개 딱 하면 되는데 더하기 2배 루트 3i분의 x. 여기서 잠깐 숨 한번 골라보자. 곱할 때 주의해야 되죠. 뭘 주의를 해? 주의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왜? 이거 뭔데 이거? 그냥 양수잖아. 양수 곱했는데 뭔 주의를 해? 그냥 이해해요. 알겠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얘가 지금은 양수로 바뀌어 있지만 실제로 루트 x, 루트 3i 이런 식으로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곱할 때 음수다 이런 식으로 정리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좀 단점인데 이걸 구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쓰고 일단 이렇게 먼저 풀었습니다. 얘를 구하려면 또 이거 뭐야?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A, B라 생각하셨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구나. 그래서 변형 공식 이용해서 구해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구해와서 정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나오긴 하겠지만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냥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다 정도로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야, 이거 또 추워가지고 켰는데 금방 따뜻해지네. 내 자리가 문제야.
쌤 자리는 발이 엄청 시려요. 히터 바람은 하나도 오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건가? 나중에 배치를 좀 바꿔볼까? 아유, 저 어마어마한 배치를 언제 또 바꾸지? 결국 내가 창문 근처에 있어가지고 따뜻할 리가 없다 이거지. 서 있으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32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유형이 되는데, 기본적인 유형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봐, 처음 배울 때 보면 많이 어려웠는데 맞지? 이제는 뭐 가볍게 할 수 있죠. 판별식은 0 딱 때려가지고 정리한 식이 나올 텐데 K, A, B 막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을 거야. 근데 문제 뭐래? K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것이 K에 대한 항등식임을 안다. 그래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좀 귀찮은 거 그래도 하나 해봐야겠지? 아유, 326번 하나만 봅시다. 문자들을 몇 개 좀 찾아야 되거든. 애들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뭐 계산을 해서 뭘 찾아라, 저렇게 되는 값을 만들어라, 두근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오호, 얘가 허근을 가질 때 다음 식 중에서 판별식이 항상 양수인, 즉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친구를 구해와라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네가 허근을 가졌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인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언제는 또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네요. 기하부터 볼게요. 얘는 애초에 4분의 d라는 걸 생각해보면 절반의 제곱 b제곱에서 빼기 a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얘는 뭐 고민도 할 것 없이 무조건 양수죠. 생선님 0일 수도 있지 않나요? a와 b가 둘 다 0이면 그럴 수가 있나?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서 b가 4분의 a제곱보다 크다 하고 있거든. 설령 네가 0 이상이므로 a는 0일 수 있잖아. a는 0이어도 b는 0일 수가 없는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거 실근이거든. 허근이 아니라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B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너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인즉슨 반드시 양수다. 오케이. 이제 문제에서 단순히 실근을 가지는가라고 물어봤으면 0 이상이니까 뭐 대충 생각해도 뭐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서는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항상 서로 다른인지를 확인해라 라고 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b. 야, 늘려봤다. 늘려가 되겠어 그게? 자,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12b인데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이미 음수였는데 거기서 8b를 또 추가하자 이 말이잖아. 근데 이미 얘가 음수인데 b가 확실하게 양수야. 따라서 마이너스 8b 또한 음수죠. 따라서 너는 음수일 수밖에 없고 실근을 가진다고는 도저히 말 못해. 그지? 이것이야. 자, 2배 a제곱 마이너스 4b. 어허이. 어허이. 여기 마이너스 4b 붙었네. 끝나붙다. 사실 판별식에 쓸 것도 없는 게, 판별식에 썼다 치면요 4분의 d를 썼을 텐데, a제곱 마이너스 4b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4b가 되겠죠. 끝났어요. 너는 제곱이니까 양수인 거고, 애초에 문제에서 b는 0보다 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너도 양수잖아. 자, 다시 상수항이 음수라면 마이너스 ac 하는 결과, 물론 저쪽은 양수일 때 말이야. 상수항이 음수라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상수항이 최소 양수거나 0이긴 해야 뭐 허근을, 0이어도 허근은 못 가져. 0이라는 끈을 가지기 때문에. 상수항이 일단 양수기는 해야 허근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수는 있는데, 음수다 100% 실근이에요. 알겠죠? 를 왜 쓰고 있는가? 0보다 크다 쓰면 되는데, 하여튼 너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어요. 329번은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50 이하의 소수 P와 Q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허근이를 가진다.
소수야, 소수. 나 소수야. 안녕. 나 소수야. 따라서 허근을 가진대요.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을 가져? 개수가 소수, 허수. 어쨌든 소수잖아. 정수잖아. 실수잖아. 허근을 가져? 그러면 베타는 뭐야? 알파바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알파와 베타의 실수와 허수분이 모두 정수라 하면은 P 플러스 Q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 근을 구해보시면 돼요.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생각외로 근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딱히 어차피 방법이 없어. 허근이면 허근을 뭐라고 잡는다? 뭐 통하지가 않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 알파 플러스 알파바다. 뭐 그래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좀 이용해보자. 또 판별식 들어가면 또 사실 근의 공식 들어가면 또 식이 복잡해지니까. 알파랑 베타의 합, 알파랑 알파바의 합은 마이너스 P인데요. 여기 잘 봐. 둘이 뭐야? 실수 부분의 2배일 거 아니야. 실수 부분의 2배일 거 아니야. 문제에서 실수분이 정수랬어. 그래서 내가 알파라는 걸 m 플러스 ni라고 잠깐 세팅을 하고 mn은 정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너가 2m 아니냐? 2m이 마이너스 p야. 어머나? 니 뭐야? 짝수네? 짝수야? 짝수야 너. p는 짝수여야 돼. 소수라고 있는데? 소수니 짝수는 2밖에 없죠? 따라서 p가 2예요. 따라서 m의 값도 마이너스 1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됐다. 마이너스 1 더하기 ni예요. 그럼 지금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이죠. 근데 네가 뭐 해야 돼? 두근의 곱 q여야 되죠. 자, q는 제곱수 더하기 1이라는 소수예요. 소수예요. 3은 안 되고 5가 될 수 있겠네. n이면 7, 11, 13 다 안 되는데 17도 될 수는 있겠죠. 왜? n이 제곱수이면 되잖아.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p 플러스 q의 최소와 최대 5가 최소일 것 같고요. 왜? 50 이하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5가 최대일 것 같고 쭉 가다면 이제 몇 개 찾는 게 더 빠르겠다. 5의 제곱 26은 아닐 것 같고 자, 홀수의 제곱은 의미 없죠. 더하면 짝수 되니까 6의 제곱 36의 1단 37 쌉 가능해. 7의 제곱 야이씨 홀수는 의미 없다니까 8의 제곱 65 그건 되지도 않을 뿐 더 넘어가죠. 따라서 너 3개가 존재하겠네요. P는 1호 확정, Q는 57, 37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2 더하기 5라는 7이 최소값, 2 더하기 37이라는 39가 최대값 46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틀렸네. 왜지? 아하. 여러분 문제 서로 다르란 말이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서로 다른 줄. 이름이 2라는 또 소수일 수도 있죠. 2도 소수니까 2 더하기 2가 사실 알고 보니 최소였지롱. 그래서 둘이 더한 43이 답이 되겠네요. 어머나 나 PQ가 서로 다른 줄 알고 뭐 2는 안 되겠지 하면서 넘어가 버렸는데 문제를 읽어보니 서로 다르단 말 같은 건 아무데도 안 적혀져 있는데요. 자, 나는 뭘 본 걸까? 보통 의뢰에 서로 다른 나오는 줄 알고 그래 버렸습니다. 죄송. 저거 재밌긴 한데 뭐 너희들이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럴 거야.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또 재밌긴 하네. 야, 이건 또 실근이네. 그건 또 해줘야 되는데. 다 하고 싶진 않은데. 좋다. 또 뒤에 중요한 거 하나 또 풀어야 돼서 일단 요거 그건 또 스텝 3 있네. 좀 아쉽다. 자, 337 하나 볼게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도움이 되겠죠. 한근이 자,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극한으로 활용해서 2차 방식을 좀 작성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지. 한근이 저거인. 근데 일단 근이 허수로 나왔는데 너 약간 모양 예쁘지가 않아. 예쁜 걸로 바꿔준다. 유리아부터 해준다. 유리아 안 해주면 좀 머리 아프잖아. 유리아 해준다.
1 더하기 3하면 4인가요? 3배 1 플러스 루트 3i죠? 이건 잠깐 이렇게 그냥 둘게요. 2차 방식에 대하여. 오케이? 끝났네요. 네가 흔히 적으라니까? 하나가 4분의 3, 1 플러스 루트 3i면 또 다른 하나는 4분의 3,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 자식아. 따라서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a와 b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4분의 3이 2배, 2분의 3이니까 네가 마이너스 a. a is 마이너스 2분의 4. 곱은요 4분의 3의 제곱에다가 너와 너의 곱은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9가 b. 따라서 b는 4분의 9까지. a, b를 정했네요. a 플러스 b분의 3. 숫자 왜 이래? a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6이었습니다. 야, 너무 힘들다. 4분의 3의 역수 4가 되는 거고요. a 마이너스 b분의 5.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왜 a에서 b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5에 뒤집어라. 마이너스 3분의 12. 마이너스 4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4. 내가 맞겠지? 맞는 듯함. 자, 맞는 듯함. 그래서 이것을 너와 너를 두근으로 하는 리차 방정식은 최고 차이 계수가 3이. 요건 뭐 간단한 수니까 이렇게 써도 사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배에서 전개해야지 해도 괜찮고, 미리 합과 곱을 구해가지고 정리해도 당연히 괜찮겠죠. 솔직히 미리 합과 곱을 구하는 게 좋긴 한데 싫어! 이미 이렇게 써버린 걸 어떡해? 전개 한번 하면 되잖아. 전개면 얼마나 힘들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거 딱 하나였습니다. 문제도 중요하지만 는영 안 쓰시면 다 나가리예요. 알겠죠? 자, 문제에서 방정식 써오랬지. 개똥같이 어디서 2차식 들릉 써놓고 는영 없는데요 하면은 곤란하다. 알겠지? 학원이니까 쌤들이 안돼 하면서 혼 또 내고 막 하는 거지. 학교였으면 그냥 가차 없이 감점. 알겠지? 틀렸다까지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네들도 보통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내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근데 모르죠. 가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방정식 쓰는데 2차식 써놓은 건 중죄다. 알겠지? 옛날 같았으면 혓바닥부터 잘랐다고. 그죠? 하여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네. 능력 안 쓰시면 곤란하다고. 됐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곤란하니까 써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와, 살벌하다. 343번 왜 저러냐. 진짜. 저런 건 뭐야? 열심히 하면 되죠.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하면 될 뿐이야. 근데 343번은 뭐 설명을 하기보다는 좀 센스만 있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알파 베타가 얼마? 이건 뭐 그냥 써서 하면 돼. 중요한 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제로의 근이 누구야? 알파랑 베타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제로다 해서 알파 제곱을 2알파 더하기로 변형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밑에서 제시한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랑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을 계산할 때, 물론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변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너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1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2알파. 그럼 너도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2. 잠깐만, 베타 써야지 동욱씨.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직장이 장난이야?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써주고 난 다음에 하면은 그래도 차수가 하나 낮아지니까 아마 조금 a little bit 좀 편할 거예요. 알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건 없지만 원래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거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 해줄 수 있으면 좀 식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겠죠. 돼야 되겠죠? 뭐 되겠지 뭐. 또 뒤에 또 자,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한꺼번에 숙제로 내면 여러분 나한테 욕할 것 같긴 한데
요건 시원하게 하시고, 자, 350번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교육청 변형이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z 더하기 z바가 마이너스 1인데요. z와 z바의 곱이 1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z 5제곱분의 기절하겠다. 뭐 이게. 그래서 z랑 z바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인. 그래서 방정식을 작성하면 더하기 x 더하기 1은 제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방정식이 두 근이 z와 z바인 겁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곱은 1이었습니다. 양변에 x-1을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일 것이므로 오늘부터 x세제곱은 1이야. 다시 z세제곱도 z바의 세제곱도 1이야. 너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정리하면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긴 할 겁니다. 얼마나? 그건 저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거 뭐 하다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 안 간단할 수도 있지 뭘. 근데 음층실이 복잡하게도 써놓긴 했다. 그자? 참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 그래도 난 Z바가 달리면 뭐 혐오스러운디. 나 좌우 대칭인 줄 알았는데 또 계속 늘어나네. 자, 아무튼 Z 세제곱씨는 잘 가. 이거 알파 베타로 바꿨을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다. 그자? 자, Z 세제곱은 1이다. Z 세제곱은 1이라니까 Z분의 2Z 바의 제곱 더하기 넌 개꿀 1이에요. 아니지 임마 1분의 3이지. 네 죄송합니다 3이에요. 개꿀 빨대가 아니었음. 자 마이너스 그럼 어떡하죠? 일단은 Z제곱 써놓고 나서 생각해볼까? 4Z 바입니다. 자, 너는 뭐예요? 플러스 일단 써놓고 5Z 바의 제곱이 이거에서 많이 본 친구 같은데 여기 있지롱. 자 그래서 둘이 통분하면 3에다가 이 아저씨 왜 이러는 걸까? 자, z제곱분에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z바. 너그 둘이 묶으면 더하기 z분의 뭐예요? 3z바의 제곱이었습니다. 통분을 해버리면 좀 낫나? 잘 모르겠다. 통분하죠.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안 괜찮아지면 그건 그때가 생각해보고. z 제곱분의 3z바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쓸 것 같으면 플러스 바꾸든지. z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z 하나 곱하고 여기 z 하나 더 곱할 거잖아. 그럼 z바는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3z 바가 되는 거죠. 빵이네. 잘 가. 그래서 이제 0이 아니고 임마 3이라고 써야지. 오늘 왜 이래 진짜. 자 3. 어제부터 자꾸 정신이 헷가닥하고 있는데요. 뭐지 나 번아웃? 자 하여튼 우리 여친이 맨날 집에서 딱히 하는 거 없어 보이는데 오늘은 뭐 했냐 물어보면 잤대. 그래서 왜 잠만 자냐 하니까 번아웃이 왔대. 노는 것에 지쳐서 번아웃이 와버린 걸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약간 번아웃 금지하긴 했는데 오늘부터 번아웃 금지했는데 말을 얼마나 지킬지는 잘 모르겠고. 자, 절대 등급은 뭐 일단은 2차 방정식 내용이 또 뒤에 남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고 하고요. 내신 고정이 저번에 그때 안 했었죠, 맞죠? 복소수부터 해야 되는데 스텝 1의 양이 좀 있고 하니까 스텝 1 하고 스텝 2까지를 하긴 해야겠죠. 이제 또 내신 또 시작되는데 할 수 있을 땐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친구 한 명이 다 해오기 힘들 테니까 321번까지만 합시다. 한 90문제 정도 되긴 하는데. 자, 과제는 내신 고생이 321번까지만 합시다. 그 문제수는 한 90개 돼도 앞에 A형이 많으니까 이게 많지는 않을 거고 오늘 좀 여유가 있을 건데 숙제를 그렇게 하면 그것만 좀 하자. 빠진 애도 있고. 하고 나서 다음 주가 벌써 2월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2차 방정식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나면 아마 3월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 진도 나가면서 내신 대비를 같이 할 건데
빨리 좀 하긴 해야겠죠? 슬슬 내신 대비 교재도 같이 풀어야 되고. 마지막 휴식 같은 거니까 잘 하라고. 자.